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4차시 마지막 수업이고 AI 윤리와 AI 관련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I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AI와 관련된 직업,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AI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AI의 윤리적인 문제와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챗 GPT 이외에도 클로드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이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델들을 글쓰기, 문서 작업, 코딩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모델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글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파일까지 생성을 하고 또 인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을 이용하면 업무의 효율 그리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뉴스와 같이 챗 GPT가 미국의 대학원 시험을 통과하거나 의사 시험을 통과할 만큼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모델들은 단순히 이전의 챗봇과 같은 AI 모델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마치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AI 모델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AI 모델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의 왼쪽과 같은 뉴스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챗GPT와 같은 모델에 폭탄이나 마약의 제조법을 물어보면 이 모델이 폭탄이나 마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차를 훔치는 방법을 질문해서 이제 챗 GPT가 차를 어떻게 훔치면 좋을지 알려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로는 환각 문제,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챗 GPT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보시면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챗 GPT가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이 있을 당시에는 맥북 프로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물어봤을 때 이 AI 모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답변해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환각 문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것처럼 이 AI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AI 모델들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AI 모델이 발전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쟁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아래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챗 GPT로 어떤 이미지를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는 것이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또 발생했던 문제가 바로 이제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제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브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그림체인데요. 이러한 그림체, 화풍을 저작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어떤 저작권이나 아니면 화풍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논쟁거리였고요. 그리고 아래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어떤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치기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악용되면은 이 뉴스처럼
어떤 금융사기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성범죄에도 쓰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공개했던 구글의 베오3라는 동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인데요. 이 오른쪽의 영상은 실제 영상이 아니라 AI 모델로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영상을 생성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에 있는 소리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게 되면서 또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사례들처럼 이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로 인한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들을 이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AI와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직업은 크게 개발 관련 그리고 연구 관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발과 좀 더 관련된 직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개발 직군은 주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로 사용자가 겪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AI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이 AI 엔지니어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고 그리고 이것을 직접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에서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아이폰에 있는 시리와 같은 음성 비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엔지니어는 AI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이제 AI 모델보다는 이 AI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가 이제 수집되고 모델에 들어가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역할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서비스 기획자인데요. 이 AI 서비스 기획자는 AI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고 이것을 직접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와 좀 더 관련된 직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AI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AI 모델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모델에 대해서 고민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AI 연구원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AI 연구원은 주로 새로운 AI 모델의 구조나 알고리즘을 직접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I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에서 이러한 부분을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성능을 더 높이는 식의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과학자는 AI 모델 자체보다는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학이나 머신러닝 등과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뒤에 이로부터 아이디어나 어떤 통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 연구원이 있는데요. 이 로봇 연구원은 AI 기술을 로봇과 같은 곳에 적용을 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동차라는 어떤 기계, 하드웨어에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게 동작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봇이라는 이 하드웨어에 실제로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AI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살펴봤던 개발과 관련된 직업들과 지금 살펴본 연구와 관련된 직업들은 사실 명확히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은 개발만 하고 어떤 직업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성능을 좀 더 높이거나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구한 것을 직접 실생활에 활용을 해보거나 어떤 서비스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개발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발이나 연구냐 이런 구분보다는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AI와 관련된 직업에 흥미가 있는 분들이 이러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이와 관련된 학과와 어떻게 이런 AI와 관련된 진로를 학습해 나가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보시면은 우선 당연히 프로그래밍 능력이 중요하겠죠. 이 인공지능 쪽은 주로 파이썬이라는 개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파이썬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사실 보시면은 어떤 코딩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학적인 내용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쪽은 이 수학적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학 중에서도 선형대수학,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확률 및 통계 등과 같은 학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능력인데요.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논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영어로 된 논문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AI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AI를 공부하거나 할 때 유용한 자료들은 대부분 영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는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영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우리가 AI 쪽을 개발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팀으로 개발하거나 연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과 관련된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역량은 첫 번째로 기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고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역량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의 취향, 선호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 역량의 이전에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이 재밌어야 그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흥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기술 실제로 사용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흥미가 중요하고요. 또 실무적인 프로그래밍, 코딩 능력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결국에는 코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와 관련된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시면은 우선은 마찬가지로 어떠한 흥미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AI 모델과 같은 기술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되니까 이제 연구를 하고 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직접 작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대학교 학과에 진학하는 것인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이것과 비슷한 학과들은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학과, 데이터과학과 등이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공학과는 이제 인공지능을 포함을 해서 컴퓨터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학과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학과는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내용에 좀 더 집중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과학과는 이제 말 그대로 컴퓨터 공학 안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AI를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꼭 인공지능학과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를 가셔도 컴퓨터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시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꼭 인공지능학과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개발 쪽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기업에서 이제 인턴십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구현을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내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있는 연구실에서 우리가 학부연구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연구실에서 이제 직접 연구를 참여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제도인데, 이것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통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많이 진학을 해서 이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부트캠프가 있는데요. 이 부트캠프라는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트캠프는 단순히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서 서류 심사도 받고 코딩 테스트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AI와 관련된 부트캠프는 네이버의 부스트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부스트캠프 안에서 AI 테크 분야에 가시면은 이제 AI와 관련된 어떤 교육도 받고 직접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공지능 마지막 수업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